병원 복도. 고급 정장을 입은 노신사가 한 청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죄인으로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12시간 전 이 청년은 범죄자였습니다. 수갑이 채워지고 실시간 댓글창엔 악플이 쏟아졌죠. 모든 일은 태풍이 몰아치던 새벽에 시작됐습니다. 청년은 노인을 살렸지만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노인의 손에 쥐어진 녹슨 재단 칼 하나가 30년 묵은 비밀을 깨우고 모든 걸 뒤집게 됩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 매일 전해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그날 새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새벽 4시 강태호가 고시원에서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삼수 끝에 잡은 마지막 공무원 시험 날. 5년 전 아버지가 사주신 낡은 정장을 입었어요. 동생 지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파이팅? 붙으면 치킨 먹자. 태호는 웃었지만 이번 달 동생 학원비를 못 냈다는 사실을 숨겼죠. 복도엔 고시원 주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번 달 월세 또 밀렸는데요. 다음 주까지 안 나오면 짐 빼셔야 해요. 밖은 폭우였습니다. 우산도 없이 뛰어갔어요. 골목 앞에서 쿵 소리가 들렸습니다. 폐지 더미 옆에 노인이 쓰러져 있었어요. 호흡이 거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태호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5년 전 아버지를 잃은 후 배워둔 것이었죠.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아무도 돕지 않았어요. 휴대폰으로 촬영만 했습니다. 저 청년이 할아버지 주머니 뒤지는 거 아냐? 누군가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각도 때문에 태호가 노인을 해치는 것처럼 보였어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 경찰 신고. 태호는 계속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정장은 진흙투성이가 됐어요. 할아버지 손에서 무언가 떨어졌습니다. 녹슨 재단 칼. 손잡이엔 정교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어요. 거기서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태호는 손을 들었어요. 손엔 재단 칼이 쥐어져 있었죠. 이건 할아버지 손에서. 일단 같이 갑시다. 구급차가 할아버지를 싣고 갔습니다. 태호는 경찰차에 타며 시계를 봤어요. 새벽 5시 45분. 시험까지 3시간 15분. 괜찮아. 아직 시간 있어. 하지만 태호는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인생을 바꿀 거라는 걸. 경찰서 조사실. 형광등 아래 태호는 젖은 정장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라이브 방송 화면이었습니다. 영상 속 태호는 노인 주머니를 뒤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댓글엔 악플 수천 개. 이게 심폐소생술처럼 보입니까? 각도 때문입니다. 그럼 이 칼은요? 태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5년 전 제 아버지 뺑소니 때도 경찰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사람 살리면 범죄자 되고 사람 죽여도 안 잡고. 문이 열렸습니다. 병원에서 연락 왔습니다. 노인분이 이 청년이 심폐소생술한 게 맞다고 하십니다. 일단 풀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SNS 민원 때문에 연락 가능하게 해두세요. 태호는 경찰서를 나왔어요. 오전 7시 40분. 시험까지 1시간 20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험 응시 확인 전화 드렸습니다. 지금 가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입실 마감이 7시 30분이었습니다. 불참 처리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태호는 빗속에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3년을 준비했는데 시험은 놓쳤지만 할아버지는 확인해야 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휴대폰을 켰어요. 실시간 검색어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강태호 노인 폭행 공무원 수험생 폭행 영상. 기사 댓글 요즘 젊은 것들 답 없음 정가자 아냐? 얼굴 공개해야 함.
태호는 휴대폰을 껐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내가 잘못한 걸까?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사람의 생명 앞에서 시험은 의미가 없으니까요. 병원 안내 데스크, 보호자 아니시면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태호는 복도 의자에 앉아 증거봉투 속 재단 칼을 내려다봤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박준혁 환자 보호자 계신가요? 태호가 손을 들었어요. 제가 발견했는데요. 환자분은 안정됐습니다. 심폐소생술이 빨라서 살았어요. 하지만 치매 증상이 있으십니다. 보호자를 못 찾아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수납 창구, 입원비 30만 원입니다. 카드 2장 모두 승인 거부. 뒤에서 사람들이 기다렸어요. 태호는 복도로 나와 대출 앱을 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러면 끝이다. 하지만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병실. 할아버지는 평화롭게 누워 계셨어요. 태호는 재단 칼을 탁자에 올려놨습니다. 할아버지가 눈을 떴어요. 상민아, 내가 왔구나. 태호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오랜만이구나. 30년을 기다렸어. 할아버지는 태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태호는 부정할 수 없었어요. 진실을 말하면 할아버지가 얼마나 실망하실까요? 그래요, 할아버지. 상민아, 너 성공했지? 네. 다행이구나.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그때 내가 한강 다리에서 죽으려던 거 알았어. 내가 붙잡아서 3달 동안 밥 먹이고 재단 기술 가르쳤지. 넌 재능이 있었어. 갑자기 할아버지 표정이 굳었어요. 그런데 왜 내 디자인을 훔쳐갔니? 왜 내 이름으로 특허를 냈니? 태호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왜 불을 질렀어? 내 아내가, 내 딸이 그날 가게에 있었어. 할아버지는 울먹였습니다. 내가 내 가족을 죽였어. 태호는 충격받았어요. 자신이 연기하는 상민이 나쁜 사람이었던 겁니다. 나가. 간호사가 뛰어들었습니다. 환자분 안정시켜야 해요. 나가 계세요. 복도에 선 태호는 벽에 기댔어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할아버지는 상민을 원수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 상민 행세를 하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태호는 매일 병원에 들렀어요. 편의점 야간 알바 후 새벽마다 왔습니다. 거짓말이 쌓였습니다. 상민아, 오늘 회사는? 회의했어요. 다들 잘해주지? 네. 어느 날 오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국가공무원 인사혁신처입니다. 특별 재시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내일 10시까지 오세요. 할아버지, 시험 기회를 다시 받았어요.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거 가져가. 내 부적이야. 재단 칼을 쥐어주셨어요. 30년 동안 지켜온 거니까. 다음 날, 시험장 입구에서 한 여성이 태호를 막았습니다. 한지민 비서실장 명찰. 강태호 씨죠? 이야기 좀 할까요? 복도 구석. 한지민이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일주일 전 영상. 각도 때문에 노인을 해치는 것처럼 보였죠. 이거 맞죠? 오해예요. 그렇다는 증거가 있나요? SNS에서 신고 여러 건 들어왔어요. 또 다른 사진. 병원 CCTV. 일주일째 병원에 가시더라고요. 그 노인분과 무슨 관계죠? 제가 살렸어요. 유산을 노리는 건 아니고요. 태호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당신들 같은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을 다 도둑으로 보나요? 사람 살렸을 뿐인데 범죄자 취급당하고. 가방 좀 보여주시겠어요? 한지민이 가방을 열자 재단 칼이 나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한지민 눈빛이 변했어요. 재단 칼을 자세히 보더니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건 제가 보관하겠습니다. 그건 할아버지 거예요.
조사 끝나면 돌려드리겠습니다. 한지민이 떠났습니다. 태호는 주저앉았어요. 재단 칼을 잃어버렸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갔지만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문제지가 보이지 않았어요. 시험은 망쳤습니다. 태호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내 칼이야. 할아버지가 간호사와 실랑이 중이었어요. 상민아, 내 칼 어디 갔니? 할아버지는 흥분해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할아버지, 의료진이 급히 달려왔어요. 한참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더 이상 충격은 위험합니다. 병원 행정실로 가보세요. 행정실. 직원 2명이 서류를 펼쳐놨어요. 입원비가 200만 원 더 발생했습니다. 내일까지 안 내시면 퇴원 조치됩니다. 알겠습니다. 환자분과 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족 아니시죠? 네, 하지만 간호사로부터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때 경찰관 2명이 들어왔어요. 강태호 씨 맞으시죠? 노인학대 혐의로 조사 협조 요청 들어왔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보호자 자격 취소됩니다. 환자분은 내일 오후 퇴원 조치되고 사회복지과로 넘어갑니다. 안 됩니다. 할아버지는 갈 곳이 없어요.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동생 지은, 오빠, 울먹이는 목소리. 왜 그래? 학원비 안 내면 그만둬야 한대. 오빠 괜찮아. 혼자 공부할게. 지은아, 오빠, 미안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입원비 200만 원, 동생 학원비 50만 원, 월세 40만 원, 범죄자 취급. 경찰관이 팔을 잡았습니다. 가시죠. 병원 입구. 검은 세단이 급정거했어요. 한지민과 노신사가 내렸습니다. 한지민이 경찰관에게 명함을 냈어요. 대한섬유그룹 비서실장입니다. 이 사람은 저희 회장님 증인입니다. 오해예요. 노신사가 다가왔습니다. 그 재단 칼 어디서 났습니까? 할아버지께서. 어느 병실입니까? 노신사는 즉시 병원으로 뛰어들어갔어요. 한지민이 태호를 붙잡았습니다. 따라오세요. 병실. 노신사가 할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은사님, 드디어 찾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노신사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상민아, 정말 너구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네 이놈. 물컵을 집어 던졌습니다. 물컵이 벽에 깨졌습니다. 살인자, 도둑놈. 의료진이 뛰어들었어요. 이상민 회장은 무릎 꿇은 채였습니다. 은사님, 제가 아닙니다. 제 형이 했습니다. 거짓말. 내가 디자인 훔치고 불질렀어. 할아버지가 울부짖었습니다. 내 아내와 딸을 죽였어. 진정제가 투입됐고 할아버지는 다시 잠들었습니다. 복도에서 한지민이 설명했습니다. 회장님은 30년 전 저 노인분의 제자였어요. 박준혁 명동 최고의 양복장이었죠. 그런데 왜? 누명입니다. 진짜 범인은 회장님 형이에요. 한지민이 30년 전 신문 기사를 보여줬어요. 명동 양복점 화재 모녀 사망 제자의 배신, 디자인 도용. 회장님 형이 디자인을 훔쳐 동생 이름으로 특허냈어요. 회장님은 30년 동안 은사님을 찾아 진실을 밝히려 했습니다. 한지민이 재단 칼을 꺼냈습니다. 이 칼은 박준혁 선생님이 만든 세상에 단 하나뿐인 칼입니다. 회장님이 독립할 때 담보로 맡긴 거예요. 그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30년간 보관하셨어요. 통장 사본 300만 원이 2천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상민 회장이 나왔어요. 강태호 씨, 당신이 은사님을 살렸습니다. 병원비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우리 회사에 오시는 건 어떻습니까?
그때 한지민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장님, 이상철 회장이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의 기사가 휴대폰 화면 명동 양복장이 박준혁 30년 만에 발견 대한섬유그룹 회장 은사와 재회. 로비에서 소란.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저기 회장이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한지민이 태호를 붙잡았습니다. 위험합니다. 이상철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당신도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뭘? 그 칼이 진실을 밝힐 유일한 증거예요. 다음 날 오후 카페에서 한지민이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은사님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셨어요. 병원비와 대출금 전부 처리했고 동생 학원비 1년 치도요. 2천만 원. 회장님 입장에선 적은 겁니다. 한지민이 말을 이었어요. 제가 사과할 게 있어요. 처음엔 당신을 의심했죠. 10년 전 부모님을 보이스피싱으로 잃었거든요. 그 후로 사람을 못 믿었어요. 미안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상철이 당신을 만나고 싶대요. 지금 당장. VIP룸. 이상철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준혁 선생님을 제가 모시겠습니다. 최고의 요양시설 제공하죠. 당신은 손 떼세요. 수표 10억 원. 재단 칼도 제게 파세요. 거절합니다. 10억이면 인생 바뀝니다. 할아버지는 물건이 아닙니다. 이상철이 일어났습니다. 참, 당신 동생 강지은 양. 금요일 오후 4시에 학원 끝나던데. 요즘 세상 위험하잖아요. 카페 밖 주차장. 검은 SUV 2대. 정장 입은 남자 4명이 태호를 둘러쌌습니다. 우리 회장님이 한 번 더 뵙고 싶대요. 조용히 따라오시면 안 다칩니다. 그 순간 흰 세단이 급정거. 한지민이었어요. 타요. 추격전이 시작됐습니다. 골목을 누비고 신호를 피하며 차선을 바꿨어요. SUV 한 대가 커브를 못 돌았지만 한 대가 계속 따라왔습니다. 한지민이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해 헤드라이트를 끄고 기둥 뒤에 숨었어요. 한참 후 엔진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같은 편이에요. 한지민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당신도 할아버지도 회장님도 위험하게 만들 거예요. 함께 싸워야 해요. 지금 당장 동생분부터 안전하게 옮기고 회장님을 만나러 가야 해요. 이제 우리가 먼저 움직일 차례니까요. 회장실, 도와주고 싶다고 하셨죠? 이상민 회장이 물었습니다. 30년 전 진실을 밝히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칼만으론 부족해요. 형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직접 증거가 필요합니다. 한지민이 설명했습니다. 화재 현장 CCTV가 있었지만 경찰 보관소에서 사라졌어요. 이상철이 가져갔죠.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형을 만나 자백을 받는 겁니다. 녹음으로요. 한지민이 작은 녹음기를 건넸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들키면 안 됩니다. 이틀 후 고급 레스토랑. 이상철이 미소 지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신 모양이죠? 수표를 내밀었어요.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30년 전 일 정말 회장님이 한 겁니까? 왜 그걸 묻죠? 할아버지가 계속 상민이가 불질렀다고. 노인네 착각입니다. 그런데 이상민 회장님은 본인 형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상철이 와인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진실은 의미 없어요. 중요한 건 누가 살아남느냐죠. 그래요, 내가 했어요. 디자인 훔치고 동생 이름으로 특허 내고 증거 인멸하려 불질렀어요. 왜? 돈 때문이죠. 사고였어요. 불이 그렇게 빨리 번질 줄 몰랐으니까. 태호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상철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 새끼가. 입구가 열렸습니다. 경찰과 이상민 회장, 한지민이 들어왔어요. 형,
30년 만에 끝입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이상철 씨 방화치사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병원 VIP실 할아버지가 창밖을 보고 계셨어요. 은사님, 태호와 회장이 들어갔습니다. 강태호입니다. 거짓말해서 죄송합니다. 알고 있었어. 내가 상민이 아니란 걸. 그냥 내가 상민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 이상민 회장이 CCTV 영상을 보여줬어요. 이상철이 불 지르는 장면. 상민아, 내가 아니었구나. 회장이 무릎 꿇었습니다.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태호를 받습니다. 고맙다. 내가 나한테 상민을 돌려줬구나. 회장도 태호에게 무릎 꿇었어요. 고맙습니다. 일주일 후, 태호는 동생과 공원을 걸었습니다. 공무원 안 해? 다른 길 찾아볼 거야. 병원. 할아버지가 재단 칼을 건넸습니다. 이 칼처럼 살아라. 날카롭되 다른 사람 다치게 하지 말고, 단단하되 쉽게 부러지지 말고, 그리고 내 길을 가. 태호는 시험장을 지나쳐 동생 학교로 걸어갔습니다. 지은이 뛰어나와 안겼어요. 오빠, 오늘은 오빠가 데려다 줄게. 치킨 먹으러. 가방엔 재단 칼이 들어 있었어요. 더 이상 증거도 담보도 아닌 자신만의 길이었습니다.